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부정선거에 관련된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수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이 있죠. 그런데 그 연수원에 중국인들이 합숙을 하고 있다는 그런 제보인데요. 자, 그 코로나19가 한창이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 당시 기승을 부릴 때가 있었죠. 2020년, 21년인데 그 2020년 4.15 선거하기 전 3월 20일경에 중국인들이 입국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외국인 격리 수용하는 것처럼 쇼를 벌리고 곧바로 그들이 선관위 연수원에 입수한 것이라고 합니다. 즉 2020년 4.15 21대 총선 그 코미테 아닙니까? 그런 코미테 입국에서 연수원 내에서 선관위 서버를 접속해서 21대 총선에 관련된 선거를 조작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강한 의구심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와 연수원은 외부와 연결된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외부하고 연결된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독립된 내부 연결망입니다. 내부에서 연결할 수 있는 그걸 인트라넷이라고 하는데요. 인트라넷을 공동으로 사용한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국인들이 4년이 넘는 긴 세월을 연수원에서 생활을 할 수 있었느냐, 이런 일입니다. 4년 동안. 그런데 이번 2024년 4.10 22대 총선까지 치른 후에도 왜 그들이 연수원에 머무르고 있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는 것입니다.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공론화될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면 중국인 전문가 90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업무를 대신에 중으로 그런 주장을 일관되게 한 것으로 보는 것 아니냐, 이런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민주당이 공동으로 지금 수원에 있는 연수원 사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방송 또는 조중동 이런 대형 매체에서 소개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지금까지 그들의 행태를 보게 되면 길길이 뛰고 고발하겠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고발하겠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가지고 10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겠다, 이러고 사무총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다가 국민들의 워낙 언성이 높다 보니까 없는 걸로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요, 허위사실 공표죄라는 게 있죠. 지금 제가 하는 게 부정선거 얘기가 허위사실입니까?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자료를 기본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허위사실 공표죄입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국민들이 언성이 높으니까 지금 발을 빼는 건지 지금 아마 속으로는 벌벌 떨고 있을 겁니다.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대법관이지요. 그리고 사무총장, 김용빈 사무총장, 판사 출신입니다. 아마 법조인이면서 지금 벌벌 떨고 있을 겁니다.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실은 다 밝혀지게 되는 것이지요. 허위와 거짓과 위선은 다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허위사실 하는 사람을 고발하겠다, 탄핵하겠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꼼짝달싹도 못하게 그들은 족쇄에 걸린 것입니다. 그러니 벌벌 떨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계엄군은 무슨 이유로 가장 많은 병력을 연수원으로 출동을 시켰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최고 통수권자이면서 고급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은 사전에 입수한 정보에 의해서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물증 확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90명의 중국인 전문가를 현재까지 3주 이상 구금 상태로 국군정보사에 의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이들의 혐의가 매우 이중하다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정보사는 아주 느긋한 자세로 수사의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쪼록 정보사가 국민의 영혼을 받아 빼도 박도 못하는 수사 결과에서 이에 합당하는 증거를 제시해 주시기를 간곡히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부정선거가 있음으로써 국가의 기본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4월 10일 22대 총선을 치르기 전에 1, 2, 3월 달에 많이 외쳐댔습니다. 이번 22대 부정선거를 막지 못한다면 국가의 기본 질서가 무너지고 상권 분립이 훼손될 거라고 했는데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이미 예견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많은 공직자, 많은 정치인들 일부입니다. 그리고 지식인들, 식자층들, 언론계 이 사람들은 부정선거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부정선거를 말하는 사람을 마치 음모론자로 취급하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노원구 갑에서 출마했던 우원식 현재 국회의장입니다. 국회의장은 이번에 6선으로 당선됐죠. 그런데 현경병 국민의힘 후보가 나왔는데 원래 우원식 후보가요 얻은 득표수는 제가 조사한 결과로는 74,433표를 얻었는데요. 여기다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 득표를 얼마를 집어넣느냐 17,553표를 집어넣어가지고 28,062표를 얻은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실제로 이긴 숫자는 1,509표입니다. 그리고 가짜 투표를 17,553표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잘못 투입한 게 37표를 잘못 투입했습니다. 여러분, 잘못 투입했어요. 여러분, 제가 사전선거한 투표를 가짜표를 진짜표 3장에 가짜표 하나를 집어넣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잡히는 것도 없습니다. 들리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숫자를 계산하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못 투입했다고 37표를 숫자를 표기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잘못 투입했다 가짜 투표를 넣다가 이게 다 물증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노원구 을에서는요 김성환 후보는 17,010표를 가짜 투표를 넣습니다. 그리고 서용교 의원 여성이죠. 옛날에 20대인가요 21대인가 비서관들을 자기 그 친척들인가요 가족들을 비서관으로 써가지고 채용 비리 문제로 불 커진 일도 있습니다. 사실은 서용교 의원 열심히 국정활동하면서 입법활동도 많이 하는데 제가 칼럼도 많이 썼습니다. 20대 21대 썼는데 자 지금 서용교 의원도 뭡니까 법사위원 이원 아닙니까? 그러면서 너무 튀는 것 같아요. 이분도 선거관리위원회가 23,452표로 이겼다고 했는데 그래서 6881표를 얻었다 이렇게 발표했지만 여기에는 가짜표가 12,671표를 가짜표를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얻은 것은 48,210표를 얻어가지고 1,781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전국적으로 지역구에서 국민의힘이 탈락된 게 53명입니다. 전국구에서.
전국구랍니다. 지역에서. 그러나 더불당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도 다 가짜 투표를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뭐냐, 당선이 됐다 하더라도 가짜 표를 넣었다는 거, 이 자체가 부정 아니냐 이 말이죠. 그렇다면 22대 선거는 무효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시 투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내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국가 세력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오직하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언했겠습니까? 여러분, 비상계엄은 절대로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고도의 통치 행위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내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불당에 다 진짜 가짜, 다 가짜표를 집어넣습니다. 가짜표를. 그리고 국외 부재자 투표, 엄청나게 집어넣습니다. 엄청나게. 서울에는요, 진짜표, 관내 사전 투표 같은 경우 하고요. 관내 사전 투표, 관외 사전 투표는요, 3장당 가짜표를 하나 넣습니다. 그런데 국외 부재자 투표 같은 경우는요, 2장당 1장을 넣을 정도로 그렇게 부조리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선거관리위원회에 나와 있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그게 그들이 선거 인수도 가짜, 투표 인수도 가짜, 다 가짜 숫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국민의힘이 얻은 표는 그건 진짜입니다. 그러니 더불당에서 얻은 것들은 다 가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직하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이 부정선거의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다 이 말이죠. 정말 용기를 내서 그런 결단을 내린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나는 위대한 지도자라고 평하고 싶습니다. 당대에 무난하게 대통령 마치고 국가가 어떻게 되든 말든 우리 후세들 자녀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여러분, 부정선거가 자행되게 되면 이 국가는 특정 세력들이 정부를 주물럭주물럭 하게 됩니다. 계급사회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들이 권력을 누리면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으면서 그들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죽어가든 말든 국민들이 개 돼지입니까? 계급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국민 여러분들이 깨우쳐야 합니다. 특히나 젊은이들이 왜 부정선거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고 부정선거라고 하면 음모론자로 이 얘기합니다. 확인해 보세요. 이 숫자가 왜 이렇게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일일이 다 숫자를 계산했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숫자를 다 이렇게 적었다니까요, 제 자필로. 저는 전산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나와 있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 숫자를 기록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 늘 시청자 여러분, 진짜 부정선거를 밝혀야 됩니다. 그래야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고 자유시장 경제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 사업이, 내 기업이 어렵다 하더라도 참고 인내하면서 이 과정을 겪어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지투국가로 나갈 수가 있지. 이걸 밝히지 못하면 영원히 후진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